반갑습니다. 저는 아웃스탠딩에 지금 중국 쪽 커버하고 있는 이성문 기자라고 합니다. 유료 구독 뉴스와 중국이란 주제로 할 건데요. 그 아웃스탠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2015년 1월에 설립된 기업이에요. 2016년에 유료화를 실행하고 저는 2017년 10월에 아웃스탠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사실 몇 안 되는 온라인 뉴스 유료 구독한 성공 케이스라고 저희가 많이 인정을 받아요. IT와 벤처업계를 전문 취재하고 또 분석 기사를 주로 쓰고 있고, IT 뉴스라고 하면 사실 일반 대중들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용어들이 좀 복잡하고 또 로직이 워낙 또 복잡하다 보니까 좀 알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기사를 쓰고 있고, 최근에 지향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 약간 창업자에게는 약간 인사이트를 주고 또 실무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주자. 한국 드라마상의 원탑, 스냅드래곤에 대해 알아보자. 저 맨 끝에 있는 건 제가 쓴 기사예요. 중국에서 요즘에 틱톡이라는 앱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타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틱톡 하면 사용자 수 2억 돌파 이런 걸 쓰지만 저희는 좀 그럼 틱톡이라는 게 핫한데 여기가 지금 마케팅 액션을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가 주요 유통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기사를 아마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잘 못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을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창업을 할 때 다양한 시도를 사실 했었습니다. 협찬 기사도 많이 써봤고, 대기업에서 글을 잘 쓰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광고주의 입김이 너무 싫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절대 안 할 거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구독 서비스는 전 세계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예요. 뉴욕타임스 그리고 뉴욕 게이지, 중국에서는 더 따라하는 이런 산업들로 뉴스 콘텐츠의 질도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었습니다. 일단 좀 더 엄밀하게 따지고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취재원도 훨씬 많이 풍부하다. 사실 큰 성공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독자가 뉴욕타임스 20만 명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훨씬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IT 벤처 쪽에 수준 높은 기사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었고, 그 최용식, 최준호 기자님이 창업을 했을 때 SNS 채널을 많이 활용했어서 두 분 자체가 워낙 SNS의 셀럽이 되셨어요. 아시는 분들 다 잘 알고 있고, 한국 언론사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유료화 시도라서 사실은 많은 IT 쪽, 업계 쪽, 대표님들,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 후원하는 성격으로 많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분들도 지금 저희 가장 높은 충성도 있는 고객이기도 하고요. 좀 어려움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든 버티자. 왜냐면 저희는 유료화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말이 되게 잘하지 않나요? 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중국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한국에 좀 잘 정착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을 또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교수님들 다 한국 분이셨습니다. 제가 졸업한 후에는 이베이 코리아 출신이었던 교수님하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매장 솔루션하고 배달 서비스 7년 전이었거든요. 연길이라는 곳에서 제가 그런 서비스를 창업했던 경험이 제가 IT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중국인 출신의 기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한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기사를 많이 쓸 때, 컨텐츠가 있을 때 뭔가 한국인들이 중국을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중국이 나쁘다 아니면 좋다에만 그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결국엔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제가 SMIT를 다니게 되었고, 그때 제가 뉴미디어 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던 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중국보다 힘든 한국의 뉴미디어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아웃스탠딩이 중국에 있으면 이미 펀딩을 몇십억은 받았을 것 같은데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한국에서는 돈이 안 되는 뉴미디어, 중국에서는 돈이 되는 뉴미디어입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 브런치, 페이스북 이런 데서는
누구도 창작자에게 돈을 안 줘요. 근데 반면 중국에 있는 컨텐츠 플랫폼에서는 앞다투어서 좋은 양질에 있는 그 크리에이터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래서 중국 뉴미디어 관련된 뉴스를 중국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100억의 조회수를 일으키는 창작자한테 100억 위안을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최근에 중국의 모든 그 비즈니스의 정점에는 컨텐츠 플랫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자상거래 기업으로부터 자기 플랫폼을 이미 컨텐츠 플랫폼으로 만들었거든요. 모든 비즈니스가 먼저 컨텐츠로부터 유입이 된다. 이건 지금 중국에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다음은 일단 언론사 노출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중국 컨텐츠 플랫폼을 보면 모든 것들이 일단은 뉴미디어 우선으로 지금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어느 뉴스 플랫폼을 봐도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첫 페이지만 봐도 모두 뉴미디어 언론들이 쓴 공격적인 기사, 분석 기사, 가치가 높은 기사들이 먼저 다 앞면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은 콘텐츠 사업자에 거의 투자를 안 한다. 근데 중국에는 지금 콘텐츠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챗이라는 플랫폼에 위챗 공중계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블로그랑 똑같은 겁니다. 블로그를 만드는 개인 사업자한테도 투자가 보통 뭐 2, 3천만 위안씩 가는 겁니다. 그게 아마 한국 돈으로 10억, 2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정말 많이 힘든 한국의 뉴미디어 환경을 제가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사실 사드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사실 많이 비관적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도 많이 보면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무서운 나라에서 사업이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중국 특히 IT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말씀은 중국에서 한국의 기회는 여전히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 중국이 정말 최근 5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한국은 항상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 살든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 나라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의 5년 내에 지금 여유에 있는 중산층의 증가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일단 2018년에 이미 3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플랫폼은 중국의 1%의 엘리트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1%가 거의 중국의 모든 거대 플랫폼을 만들어왔고, 이 기업들의 사실 아직도 많은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플랫폼을 잘 만들면 그 위에서 뛰노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근데 이 1%의 엘리트들이 만드는 플랫폼에 사실 중국은 지금 위에서 뛰노는 선수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플랫폼을 알리바바나 뭐 징동이나 큰 업체들이 만들어 놨지만 그 위에서 중국 업체들이 파는 상품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서비스 품질도 마찬가지고 제품 품질도 마찬가지고 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직도 해외에 있는 기업들, 미국, 한국, 일본, 여기 기업들의 제품이 훨씬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중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허마센성이라고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신유통이라고 굉장히 막 촉망받는 그 사업이 있긴 한데, 그 사실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 마트예요. 들어가 보면 사실 한국 분들은 뭐 그냥 이마트랑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허마센성이 왜 차별화가 되었다고 하지? 신유통이라고 같이 하는 부분에 굉장히 차별이 있는 점은 뭐냐면 안에서 파는 물품이 기존에 있는 중국의 마트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뭐가 차원이 달라? 다 해외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해외 제품이 기존 마트에서는 한국 상품이 한 2배에서 3배 그 이상으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현재 무슨 상황이냐? 1%가 어마어마하게 큰 플랫폼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 그 위에서 뛰노는 제품 기업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 부분은 해외 기업들의 굉장한 큰 기회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로서 경험한 여러 가지 한계와 기회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IT 쪽에 중국 진출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성공 사례가 부족하니까 일단 그 취재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중국에 진출한 성공 사례가 있어야 제가 물어보고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중국에 새로 생긴 화장품 회사를 한번 런칭해보자 이러면서 중국에 있는 그 밴더들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 기자 네트워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중국 관련된 뉴스를 써야 되면 여러 가지 인원도 필요하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저희 혼자
다른 업체들한테도 이렇게 또 연락을 해보려고 했더니 중국 관련된 거의 기사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기회는 중국의 IT 뉴스 원문을 읽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큰 기회죠. 근데 어렵기도 합니다. 다른 한 부분은 이 돈하고 거리가 문제니까 최근에 생각은 취재하는 걸 펀딩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정치 관련된 뉴스를 잘 생산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그 전파력도 굉장히 없는 반면에 좀 엘리트 기자들은 거의 다 이 뉴미디어나 IT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기사들도 많고 그리고 재밌는 기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 독자들이 직접 접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냥 번역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 부분에는 사실 IP,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좀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 저는 좀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끝으로 아웃스탠딩 구독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